세계 최초 그런 거. 세계 최초는 약간 불편해. 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또. 전문가가 추천하는 양악수술 방송을 꿈꾸는 드립더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이토치과 궁합암면외과의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그 멘트를 좀 제가 바꿨어요. 세계 최초 그런 거. 세계 최초는 약간 불편해. 정말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으라고 잘 했는데 재미라는데 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또. 불편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가 추천하는 양악수술 방송을 꿈꾸는. 아직까지는 추천을 받지 그건 못해서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실제로도 많이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또 저희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그 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제일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십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양악 수술하게 되면 뭐 입술의 감각을 잃는다, 침을 흘려도 그렇죠.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강의 내용을 보고 다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양악수술 후에 생기는 신경 손상을 걱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턱 수술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SSRO를 이용했을 때 신경 손상이 오지 않냐.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SSRO 방식을 이용으로 수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SSRO로 했을 경우에 신경 손상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우리가 아래턱을 수술할 때 SSR라는 방식은 아래턱의 이제 바깥쪽과 안쪽의 뼈를 반으로 이제 쪼개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하는 방식인 치질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를 쪼개게 되면 신경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 신경이 직접적으로 다치는 직접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를 이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수술 방식은 스프레딩 앤 프라잉이라는 방식이어서 이게 2007년 논문에 소개된 논문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만 이 기술을 이용하는 건 아니었고 당시에 많은 이제 서전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레딩 앤 프라잉이라는 방식은 영어에서 보면 스프레딩이라는 게 벌려서 넓히다는 뜻이 되고 프라잉이라는 것은 엿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래턱을 바깥쪽과 안쪽 뼈를 앞쪽을 잘라서 벌린 다음에 안쪽의 신경의 위치를 엿봐서 찾아서 확인하고 신경을 확인한 상태에서 보호한 상태에서 보호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형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논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기구들이 앞에서 벌리고 그리고 앞에 이제 쪼개는데 이제 사용되는 기구들인데 실제 이 기구는 저희 병원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실제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의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109명에서 하이포 에세시아가 9명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약 한 9% 정도에서 하이포 에세시아가 발견되었다라고 이 논문은 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를 보게 되면 하이포 에세시아하고 안 에세시아가 다른 용어가 됩니다. 근데 하이포라고 하면은 보통 영어에서는 이게 낮다는 의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세시아는 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하이포 에세시아라는 것은 감각 저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 에세시아는 감각이 아예 없는 무감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하이포 에세시아라는 것은 신경의 연속성이 이제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에 있는 신경의 구조 자체가 일부 손상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그에 비해서 안 에세시아는 신경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경우 증상은 우리 감각 저하가 있는 하이포 에세시아에서는 누르거나 만지는 건 다 느끼는데 아주 약한 자극은 못 느낀다는 정도. 그리고 주로 이제 밥풀이 묻었을 때 못 느끼거나 또는 이제 느낌은 뭔가 만지는 느낌은 다 있는데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다르다는 정도의 어떤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데 비해서 아나세시아가 돼서 신경이 완전히 감각이 없게 되면 눌렀을 때 아예 감각이 없다. 또는 이제 날카로운 기구로 찔러도 아프지 않다. 또는 침을 흘려도 잘 못 느낀다는 어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보게 되면 109명의 환자에서 하이퍼 에세시아는 9명이 일어났지만 안 에세시아의 경우에는 무감각의 경우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미 2007년도에 스프레딩 앤 프라잉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SSR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무감각은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무감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신경이 뭐냐면 전선처럼 이렇게 연속성이 피복이 있고 그 내부에 이제 신경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신경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완전히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집촉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 신경이 이후에 회복되지 않지만 그 연속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내부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 2, 3개월 또는 3, 4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손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생기는 이런 감각 저하의 형태 그런 증상들은 환자가 영구적으로 남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집촉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무감각은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나온 다른 논문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SSR을 했을 경우에 감각 손상의 정도에 대해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172명의 환자에서 보았을 때 약 10% 정도에서 부위를 따로 봐서 양쪽 부위를 따로 봐서 344 부위에서 보았을 때는 한 20부위 정도에서 5.8% 정도에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도 집촉 손상의 경우에는 두 케이스에서만 집촉 손상이 생겼지만 한 케이스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되었고 다른 한 케이스에서만 하이포 SSR가 감각 저하가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고 무감각의 경우에는 따로 나타났다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SR을 하더라도 최신의 이제 스프레딩 앤 프라임 방식, 신경을 앞을 벌린 상태에서 신경을 확인하고 신경이 보호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질량한 형식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간접 손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치명적인 손상에 해당하는 무감각, 집촉 손상과 그로 인한 무감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보셨죠? 황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강의 중에 감각 이상이 5에서 10% 정도 올 수 있다 그런 논문을 내용 소개하셨거든요. 근데 5에서 10%면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 환자들 그 비율을 보면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게 좀 높게 나온 맞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이제 논문의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감각 저하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제 셌기 때문에 실제 감각 저하의 증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하거나 언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감각 저하가 굉장히 약한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좀 조금 우리가 걱정할 만큼 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구별 없이 이렇게 모든 감각 저하를 봤을 때 그 정도 그게 5에서 빈도가 10%다?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느낌이 거의 다 있는데 굉장히 약한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나 굳이 만져보면 뭔가 다르다 정도의 증상들만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감각 저하도 대부분 그 10%에 생긴다고 하는 감각 저하도 대부분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한 몇 년간, 한 5년, 10년간은 감각 이상으로 크게 불편해하는 환자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제가 정달이니까.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드립더 강의는 요 멘트로 정리하겠습니다. SSR을 해도 신경 손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수술의 모든 곳 오술치과 구강암면외과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